있습니다. 야, 정말요. 저는 이 야당 이 좌파들 언론들 보면서 이렇게 정말 여론을 조작하는구나. 이렇게 조작을 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전에 사건 관계자부터 그 부인이 사건 관계자 부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수천만 원을 입금을 받았다. 그 보낸 이 계좌에 그런 흔적이 있다. 이걸 이제 원래 처음에는 한겨레하고 뉴스타파가 이걸 취재했던 모양입니다. 맞아요. 그때 취재를 하니까 바로 이원석 총장이 자기 부인의 계좌를 아예 그냥 깐 모양이에요. 봐라. 신한은행하고 두 군데 이야기했는데 그 보니까 1,700원 있고 하나는 5,000원 있고 두 개 있다. 근데 그 돈은 날짜가 아닌데 그래서 두 언론사는 취재를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뒤늦게 장인수라고 있습니다. 이 장인수 MBC 기자가 옛날 스트레이트에 검언유착 그거 폭로했다가 결국 회사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지난번 4년 전 총선 때 그 유시민을 엮어 넣으려고 네네, 맞아요. 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유착을 해가지고 허위 증언 그 이철인가 네. 유시민하고 친했던 그 그렇죠. 사업가한테 네. 허위 증언을 그 압박했다. 그거 아닙니까? 지모 씨 네, 있죠. 자, 그런데 어제 예고 방송을 했습니다. 마치 이게 뇌물수사권 수사가 이 확인된 것처럼 마치 어디서 제보 전화를 받고 달려가면서 이원석 총장의 뇌물수수 의혹이 마치 확인된 것처럼 예고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대검에서 관련된 지금 이거 계좌를 다 까버렸습니다. 까고 봐라. 지금 여기 어디 지금 돈이 들어온 게 있느냐 까라. 자, 그랬더니 깨갱 해버렸습니다. 바로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일단 이거 삭제를 했고 지금 사과 방송을 했어요. 취소한다는 사과를 했고 더군다나 서울의 소리가 오늘 저녁에 이 장인수를 출연시켜서 또 이 방송을 하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이것도 이제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자, 정말 제가 낯이 뜨겁습니다. 솔직히 같은 기자였다는 게 낯이 뜨거운데 사실관계를 기자라는 게 생명이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저희 아마 여러분들 우리 댓글도 올리셨는데 저희 어벤져스가 절대 어떤 제목을 과대하거나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저는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아니 사실관계에서 우리가 한 거 있으면 분명히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뭐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야 되는데 그거를 부풀려서 하는 거는 저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더군다나 이 검언유착을 가짜뉴스를 했던 이 기자 출신 특히 MBC입니다. 그 기자가 또 이런 방송을 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이원석 총장한테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원석 총장은요 검찰 내에서도 검소하고 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본인 해외 연수도 가지 않고요. 더군다나 자녀들 어디 뭐 유학 보내지도 않고 정말 청렴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참 그 검찰이 쭉 해명한 거를 보면요. 이 장인수에게도요. 한겨레 신문 그다음에 뉴스타파의 이제 부인의 통장 원본 네. 예, 그거를 다 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잔액이 거의 없는 미사용 계좌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겨레나 뉴스타파는 이게 그렇구나. 완전 헛방이구나. 네. 그걸 알고 나서 더 이상 취재해봤자 이건 뭐 알 게 없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를 장인수에게도 다 알려줬대요. 네. 니들 같은 계열인 그 좌파 그쪽 다른 한겨레 신문 뉴스타파도 그렇게 했는데 네가 왜 자꾸만 그 억지로 부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고 그냥 으름장을 놓고 예고편까지 보낸 거예요. 네. 그 예고편 보면요. 한 54조 분량인데 아주 웃깁니다. 누군가로부터 제보 전화를 장인수가 딱 받고 취재하러 떠나는 그런 장면 딱 보여주면서요. 타이틀로 이원석 총장 2016년 금융범죄 피의자로부터 거액 수수 확인이라는 거는요. 팩트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저 유시민이 잘한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소송 붙고 있잖아요. 확인인데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 그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스폰서 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박모 변호사라고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세 조정 혐의로 2016년에 검찰 수사받다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박모 변호사 배우자가 그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원석 총장의 배우자인 오모 씨 앞으로 뭐 3천만 원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뭐 1,100만 원 했다. 그래서 두 개의 계좌를 특정했는데 저 보십시오. 계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고 보니까 저거 뭐 계좌가 뭐 1,700원인가요? 예, 1,700원 뭐 5,000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SCJL이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그 뉴스 탑박은 깨갱하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참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검찰청에서 7페이지 분량의 반박문을 내니까 그때 가서야 대검 입장이 공개된 지 20여 분 만에 이제 예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네.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뭐 자질, 능력 이것도 안 되는 거 이미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고 이 선동가들이죠. 선동가들이고 저 일련의 과정들 쭉 보시면 예전에 줄리 의혹이나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전부 다 이 생산한 게 누굽니까? 또 명품백 이 조작을 한 게 누굽니까? 바로 서울의 소리입니다. 그 집단들이 여기 장인수를 포함해서 검언유착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거짓 뉴스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결국 또 하나 이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파헤쳐서 그에 대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겁을 먹는데 이 작자들이 겁을 먹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뉴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뉴스 공장입니다. 김어준이가 하는 게 뉴스 공장이었잖아요. 바로 뉴스 공장이라는 게 뭡니까?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그거를 갖다가 퍼뜨렸는데 이게 이원석 총장한테 딱 걸려버린 거죠. 바로 이게 까버렸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감독님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그 부인이 가지고 있던 SC제일은행하고 우리은행 계좌 원본을 깠습니다. 하나는 1,700원, 하나는 5,000원인가요? 그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냈다라는 그 날짜에 그것을 입수했다고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보낸 날짜에 들어온 돈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조작됐던 거예요. 아니 기자가 보낸 거 그거 가짜 하는 거 쉽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한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뭐 대단한 특종인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해서 이원석 총장을 공경에 몰아넣으려고 했다가 저렇게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또 예고편에 이런 식으로 또 사전 홍보를 했어요. 디올백에 이은 저널리스트의 두 번째 특종 헌정 초유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야, 자, 참. 이게 뭐 참 그런데 보니까요. 이 금융사기 범죄 피의자로부터 검찰총장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의혹의 그 줄거리인데 네. 이거는 누가 전문이죠? 조국 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그 남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그러니까 친문 검사장. 또 친추 검사장. 그래갖고 그때 잘 나가갖고 검사장 승진하고 대검 형사부장하고 그다음에 서부지검장, 서울 서부지검장으로 이제 퇴임을 하고 작년 2월에 변호사 개업했는데 작년 10개월 동안 41억 원의 수임료를 늘렸다. 근데 보니까요. 휴스템 코리아라고 이게 다단계 사기예요. 네, 맞아요. 다단계 사기. 여기 변론을 맡아갖고 당권에 얼마를 받았냐 수임료를 22억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선거 막판에 그 2조 심판 그거 하면서 이거를 범죄 수익 아니겠는가. 네네. 이종근에게 돌아간 이 변호사 수임료 22억 원은 휴스텐 코리아 그 다단계 사기 사건 피의자들의 범죄 수익 아니겠는가. 그래서 범죄 수익 수수죄로 그때 고발장을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들 얘기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씌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아마 때리고 또 서울의 소리 나가서 또 때리고 이러려고 했던 건데 이원석 총장의 아주 그 공세적인 자료 공개로 인해서 다 취소가 되고 뭐 사과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과 안 하면 이게 앞으로 아마 법정인 그 보상 금액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이원석 총장이 이제 정면 대응한 거고 지금 보시면 이화영이가 또 이제 이번에 뭐 하여튼 조작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것도 이원석 총장이 바로 한마디 해버리니까 깨갱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쪽쪽. 그쪽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20 몇 개월 동안 그 김성태 등등 그 소환한 거 전부 다 공개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술판 벌였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예? 술판 벌였다는 게 그게 핵심인데 그게 이미 그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그 다 공개해서 그럼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엄혹한 국면인데요. 이렇게 좀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네네. 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뒷북 대응보다는요, 좀 한 발 빠른, 반발이라도 빠른 대응이 이렇게 초기에 저들의 그 가짜 뉴스 공세를 딱 차단시켜 버린다. 네. 이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아예 뉴스를 생산해내는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집단들 그러면서 뭔가 하려는 거 저는 섬뜩합니다. 또 한 번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번에 단단히 이거는 처벌을 해서 정말 이런 게 싹이 잘라지도록 최근에 아마 그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 그 녹취록을 해서 1,000만 원 일단 벌금 선고 받았잖아요. 네, 그랬죠. 이거 1,000만 원 너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회사를 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장인수가요. 그때 또 그 채널A 그 검언유착 그 거짓 뉴스도 퍼뜨렸지만 네. 또 2022년 1월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있잖아요. 이명수. 네, 이명수. 거기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명수랑 같이 그거 네, 맞아요. 김건희 여사 통화록 네. 그거 같이 방송한 자 맞아요. 아니에요. 네, 네. 참 이게 고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보니까요. 이런 놈들이 기자라고 그동안 해왔구나. 기자란 게 최소한의 정말 이 공정과 중립,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확인 이게 가장 기자의 기본 아닙니까? 요즘 뭐 진학이나 다 뭐 이렇게 기자라고 그러니까 참 이 올바르게 하는 기자들도 참 욕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 기레기라는 소리까지 나왔겠어요. 그건 아마 기존 언론들의 뭐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이런 사이비 기자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조종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세력까지도 반드시 이번에 좀 들춰내야 되겠다. 도대체 누가 이런 가짜 이 사실을 뿌리고 제보까지 했으면서 한겨레, 뉴스타파, 서울의 소리, 장인수가 이런 걸 했든지 그 배우가 누군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 조작된 그런 계좌, 이 어디서 송금했다는 계좌, 그걸 누가 만들어 뿌렸는지 그 원천을 이번에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수사를 하더라도 저는 이 4개 회사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이 자료를 받았는지 이걸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그 검은 집단이 저는 이번에 들춰낼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더 이상 이런 어떤 발본색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뿌리를 뽑아야 이런 것들을 못할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